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나니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료를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죠. 근데 뭐 단기로 하게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2월까지 일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사례 관리하고 정보를 좀 더 많이 수집해서 저만의 사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격증 2급이, 직업상담사 2급이 합격이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을 거고, 취업에 대한 고민과 계속 지원은 하는데 되지 않는 이런 불안감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직업상담사로서의 비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콘텐츠는 직업 상담사의 업무를, 그러니까 업무는 아니고 이제 일자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일자리, 취업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요걸 조금 마인드맵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이걸 너무 세세하게 하면은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방향으로도 취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곳만 보시면은 힘들거든요. 그쪽에서 당연히 사람을 안 뽑게 되면 힘들잖아요. 우리 취업 상담을 할 때 청년층들한테 직무를 3가지 이상 선택을 하자, 뭐 2가지 정도, 메인 직무, 서브 직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직무 자체가 직업 상담사라는 직무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다양하니까 그거를 너무 한 사업으로 이제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힘들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고려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3가지로 나눈 큰 기준은요, 수익의 출처입니다. 나의 월급이죠. 나의 월급이 어떤 곳에서 나오느냐인데,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은 당연히 우리 세금이죠. 이거는 내 세금도 포함됩니다. 세금에서 예산이 이제 배정이 돼서 국가에서 나눠서 주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다음에 사기업의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개인적으로 그들의 사업에서 뭔가를 만들던지, 프로그램을 만들던지, 취업 사업 업무를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것이 저희의 월급이 되는 거. 그다음에 헤드헌팅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쪽도 있을 것 같고, 요즘 그 공인중개사 합격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서도 직업 상담사를 많이 뽑아요. 제가 공고를 그때 봤어가지고 캡처도 해놨는데, 뭐 에듀땡도 있고 위포땡도 있고 해커땡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컨설턴트들을 뭐 뽑고 있곤 한데, 그런 데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뽑긴 하지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런 사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민간 위탁 기관은 당연히 사기업에 소속은 되지만 국가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라서 제가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파서, 직업소개소든 뭐 교육업이든 파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상담을 개별적으로 해서 내담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B2B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B2C 같은 경우로 뭐 기업과 함께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국가 사업을 따온다는 개념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요것 이제 개인 사업 사기업도 국가 사업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차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국가 사업의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해봤고, 사기업에서 2군데, 스타트업에서 2군데 업무를 해봤고, 이제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건 당연히 국가 사업이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업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이 너무 많죠. 뭐 이젠 전직이 좀 대세입니다. 중장년층들이 퇴직을 너무 많이 하셨고 해서 전직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잡혀있지만, 청년층 역시도 취업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서 청년층, 중장년층, 장년층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고, 추후에 저는 이제 그 취약계층에서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라면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상담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사업에서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거 이거 아닐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
지금 요게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요. 지금 어제였나요? 엊그제는 신규 사업자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발표를 하고 이제 합격이 되면 이제 신규 사업자들도 사람을 일단 지금은 뽑고 있고 구사업장들은 거의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전부터 지정패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현직자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한테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경력자 없니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변에. 경력자는 있는데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주변에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역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니까 신입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신입이 하긴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입직분들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하시면 대부분 연락을 못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또 바뀌는 사업인데다가 플러스가 돼버려서 업무 강도가 좀 셀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력자를 원할 거고 이전 취성패 업무를 1년 이상이라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람은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만 신입직들한테는 어떨지 저도 아직은 의문이고 사람이 너무 없으면 당연히 신입도 뽑아서 교육을 시킬 거니까 일단 지원을 하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행정으로 먼저 들어가라. 진짜 아무 경력도 없으신 분들은 행정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층인데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을 따서 경력이 정말 없으신 분. 두 번째는 아예 관련 없는 경력만 있으신 분이겠죠. 예를 들면 일반 업체, 제조업이나 뭐 물류나 유통업이나 뭐 이런 일반 업체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뭐 사무직을 하셨거나 뭐 다른 기술직을 하셨는데 직장을 따셔서 오신 분들 경력이 없잖아요. 그 상담의 경력이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행정 업무로 먼저 들어가서 직업 상담사로서의 그런 기반 가장 밑에서부터 일을 좀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병원 행정이나 병원에서 상담을 해봤다. 어떤 상담의 개념으로 직업 상담은 아닌데요. 상담의 개념으로 뭔가 누군가와 소통해보고 누군가를 도와줘보고 뭐 이제 사회복지사분들 상담 많이 하실 거고 병원에 있으신 분은 병원 상담도 좀 하실 거고 그냥 직업훈련 기관이나 학원에서 상담하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라고 하면 좀 크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조언과 어느 정도의 그 정보를 제공해본 경험이 있다. TM 같은 거 텔레마케터를 해보셨다든지 이게 아예 경력이라고 치기도 그렇지만 안 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필을 할 수 있고 학원 강사. 네, 학원 강사도 입시 강사나 뭐 여러 가지 강사를 하셨던 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사무 업무, 행정 업무도 해보셨던 분들도 일단 행정으로 지원할 때 그런 행정 업무를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당연히 직업상담사 2급이 있는 사람밖에는 거의 못 뽑아서 직업상담사 2급 라이센스가 필요해서요. 직업상담사 2급이지만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요즘도 여기서도 취업 상담을 해서 상담사를 경력이 있으신 분 또 원하시고 노인 일자리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보신 분들을 좀 더 많이 원하고 대학 일자리센터는 당연히 경력자를 뽑고요. 지자체 사업은 뭐냐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뭐 아니 부산광역시, 창원시 뭐 이런 시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행정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상담, 행정은 행정 이렇게 뽑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는 사업이 3가지를 했고 동시에 청년사업, 전직사업, 전 연령층에 다 하는 사업을 했었고 거기에 각각 행정 선생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행정 선생님들 직업 상담사 없고 행정 업무만 하시는데 뭐 사회복지사가 있는 분도 있었고 그냥 커말이나 회계 자격증 있으셨던 분이 행정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행정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희 하는 걸 보더니 선생님 저도 직업 상담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준비하면서 이제 상담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상담사가 없어도 할 수는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상담을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 분이 있어서 같이 저와 열심히 스터디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이런 기관에서 상담을 안 하더라도 보고 이런 업무면 나도 할 수 있다 또는 이 정도면 나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속 지속 옆에서 어필하세요. 선생님 상담하는 거 조금만 봐도 돼요? 선생님 강의 들어가도 돼요?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이뻐서 저는 들어와 이러면서 계속 알려주고 정보 주고 자료 주고 이런 식으로 책도 사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행정으로 들어가든 뭐 재무로 들어가든 뭐 영업으로 들어가든 다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고 이제 그 학교 쪽은 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취업지원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계약이 많아요. 그다음에 대학교에도 취업 지원관이 따로 대학 소속이 있고, 민간 위탁기관 소속이 있고, 그냥 파견이 된 소속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단기로 이제 대학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다 파견직이고, 직업 상담사의 매력은 뭐냐면요, 이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이게 협의가 좀 될 수 있어요. 그 사업에 따라.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곳에 다른 기관의 선생님들은 뭐 4시까지 일을 하시고 뭐 월수금만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취업 지원관이 따로 있는데 그 외로 또 뽑으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특성화고에서 공기업 보내기, 뭐 대기업 보내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전문 컨설턴트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고용센터,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 정말 많아요. 이거 그냥 그 일자리 종합센터 쳐보시면 쫙 뜹니다. 지역에 기타 일자리 사업들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에 상담사 또는 행정 업무로 들어가시면 경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 뭐가 좋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다는 안 해봤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지금 많이 있지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즌이고 아마도 새로운 사업으로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하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들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그 사기업들이 취업과 관련돼서 취업을 연계하는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일단 사업이었어요.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구상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 이것도 되면 국가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헤드헌터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한번 관심은 되게 많이 가져봤어요. 일자리 발굴하고 매칭해주고 기업 관리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 거기 보면 파견 업체 많이 뜨잖아요. 워크넷 보면 대기업 사무직 파견 이런 걸 가운데서 파견 업체가 가운데 끼어 있는데 거기 이제 헤드헌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잡 매니저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헤드헌터가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직업 상담사로서 갈 수도 있는 방향 중에 하나여서 그냥 말씀은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개인 사업은 이제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고 강의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기획을 한다 또는 내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어떤 기업과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MOU를 맺고 싶다, 그럼 영업을 뛰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고 공공기관과 공기관에 있는 사업을 개인 사업자가 따와서 하는 게 바로 민간위탁기관이고 그게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민간위탁기관의 사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민간위탁기관의 CEO가 되는 것이냐 그냥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공인노무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상담을 조금 더 공부하셔서 심리 상담 쪽도 많이 가시고 장애인 쪽은 직업 재활 자격증을 따셔서 그런 장애인 취업도 많이 가시고 아니면 청소년 상담사 따셔서 청소년 분야로 가서 진로 상담도 많이 하시고 뭐 아동도 마찬가지죠. 아동 진로도 요즘 너무 중요하니까 아동도 갈 수 있고 노인도 갈 수 있고 장애인 쪽도 그러니까 사회복지 여기도 일환이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으로 많이 가시거나 또는 뭐 카페 같은 거 이제 취업 카페 이런 거 차리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서 스터디 카페를 오픈해서 내가 뭐 상담을 또 해보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아이디어는 너무 많은데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내 걸 하고 싶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이 돼서 내가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록하시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일자리는 있는데 계속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든 관련 사업 기관으로 일하러 가셔서 보고 배우고 어필하시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서 내가 상담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구상하고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